이제 우리가 허벌라이프 비즈니스를 저희도 이제 하죠. 오래됐죠. 벌써 허벌라이프 비즈니스 한 지.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많은 어떤 분들은 비즈니스를 진짜 잘 운영해 나가서 성공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그렇지 못하는 분들이 사실 계시잖아요. 이제 그런 것은 뭐 회사의 문제는 아니죠.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뭐 성공 안 해야 되는 거니까. 예, 그 뒤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은 나누겠지만 이제 우리가 비즈니스 하는 데 있어서는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되는 건 분명해요. 이 비즈니스 하는 데 있어서 이 비즈니스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거는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이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우리 유전자 아카데미 후에 또 이제 이 유강을 해요. 그때 이제 이 유강의 연속인 거예요. 이제 유전자 아카데미가 끝나고 이제 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이제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비전을 보신 분이 이제 유강으로 넘어오시는 거죠. 그러면은 유강으로 넘어오셔서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허벌라이프인 거니까. 그럼 이제 허벌라이프는 어떤 회사인가, 또 어떤 제품을 취급하고 있고, 또 어떤 시스템, 구조로 되어 있는가,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죠.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셔야지만 바르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즈니스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DMO라고 하는데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DMO가 이 DMO라는 게 있죠. 뭐 뉴트리션 클럽 아니면은 뭐 점핑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이 DMO라고 하는 그 속에서는 우리가 뭐 그 일을 하는 목적은 고객들이 들어와서 우리 클럽에 와서 그 고객들이 효과를 잘 봐서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그 가운데서 매니아를 만들고 그 가운데서 또 비즈니스를 또 이거 비전을 보신 분들도 비즈니스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 방에 계신 모든 분들은 사실 그런 이제 상황에서 들어오신 거죠. 나 허벌라이프 너무 좋아 해서 들어오신 분은 사실 없죠. 그죠? 이제 클럽에 고객으로 들어오셨다가 제품의 결과, 효과를 보고, 이런 제품이 되면은 내가 비즈니스 해봐도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들어오신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비즈니스 하는 사람으로서의 이제 비즈니스의 자세라는 게 있죠. 뭐냐면은,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모든 기업도 마찬가지죠. 물건을 팔고 그 물건이 계속해서 재구매가 일어나야지 기업은 살아남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 많은 회사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제품들, 뭐 핸드폰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제품들을 계속 개발해내는 이유죠. 계속 재구매가 일어나야 되니까. 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우리도 이제 제품을 클럽에 와서 제품을 사용을 해요. 근데 클럽에 왔을 때만 제품을 사용하고 클럽을 나갔을 때는 제품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럼 재구매가 안 된다는 의미죠. 그러면은 우리가 기업으로서 성공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의미는. 자,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하면은 강제적으로 또한 고객한테 강제적으로 제품을 먹으세요, 드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고객 스스로가 이 제품이 필요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필요성을 반드시 모든 사람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이 비즈니스가 필요해서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고객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제품이 필요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필요성이 되는 것을 느끼게 하려면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의 필요성을 잘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은 왜 이 제품이 필요한가를 이제 알려드리는 거죠. 근데 알려드리는 데 있어서 납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유전자 검사라는 것을 도입을 한 거예요. 그죠? 유전자 검사는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 내가 유전자 변이가 있으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영양소는 내가 평생 먹어야 되는 거구나. 안 그러면 발현이 되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려드리는 거죠. 그러면 평생 고객이 되는 거예요. 이제 뭐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뭐 기업에서 이야기하는 매니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 분들이, 물론 다는 아니에요. 그런 매니아가 우리 클럽에 한 20명 정도를 만들어내는 게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의 이제 일인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셔야 되는 것은 이 유전자 검사는
어디에서든지 하는 거예요. P클럽에서도 해도 되고 뉴트리션 클럽에서도 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그것을 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평생의 고객을 만드는 거죠. 우리가 P클럽도 그렇고 뉴트리션 클럽도 그렇고 평생 오진 않잖아요. 우리 클럽에는. 이제 언젠가 오다가 안 오잖아요. 그러면 안 오시는 그분들이 집에서 제품을 사용하게 되는 그렇게 만드는 게 유전자 검사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왜? 그것은 고객한테 정말 필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모르시면은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랑이도 카디올에는 새 DMO를 만들고 그 안에서 하는데 유전자 검사를 도입해서 하는 거잖아요. 왜 그게 결과가 고객의 효과와 다이어트와 결과가 좋으니까 유전자 검사를 하면은 그게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객의 결과가 돈으로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목적이 바뀌면 안 돼요. 돈을 벌기 위해서 고객을 대하면 고객은 다 알아요. 그전에도 제가 모닝스쿨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은 이윤을 남기는 거예요. 매출을 올려서 이윤을 남기는 건데 그 이윤을 남기기 위해선 고객의 효과와 결과가 있어야지만 이윤은 따라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돈은 따라오게 만드는 거지 돈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고객 중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서 고객의 효과, 그리고 고객의 만족, 그리고 고객의 니즈, 그리고 고객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찾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뒤에는 말씀 나누겠지만 이것을 잊으셔서는 안 돼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뭐 안 해도 되는 거지만 유전자 검사 꼭 안 해도 되는 거지만 우리가 우리가 비즈니스 하는데 아주 좋은 도구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하는 거죠. 자, 이제 이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미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비즈니스 이제 우리가 스쿨이라고 이름을 바꿨지만 결국은 육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회차 미팅이고 이렇게 또 처음에 시작을 이렇게 한 거고. 그래서 지속 가능한 로열티 생산성을 위한 DMO와 플로우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결성이 다 돼 있는 거죠. 유전자 검사도 지속 가능한 생산성 이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고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뭐 세상의 일도 그렇고 또 허벌라이프 비즈니스에서도 그래요. 허벌라이프 비즈니스 할 때도 어떤 분은 성공을 하고 어떤 분은 또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면 그렇지 않은 분들은 스킬을 늘리거나 이 두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시대는 계속해서 바뀌고 변해요. 그런 그 변화 속에서 내 것만 그 과거에 했던 성공이 아니라 이제 시대의 흐름 가운데서 소비자들이 원하고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 찾은 것을 내가 기술로 익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성공하지 못한다. 그래서 김론 선생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꿈을 바꾸거나 스킬을 늘리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비즈니스 하는 데 있어서 쉬운가 어려운가 내 적성에 맞나 맞지 않나가 결정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거 뭐 쉬워서 선택을 하고 내 적성에 맞아서 선택을 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제가 이 비즈니스 허벌라이프 비즈니스가 제 적성에 맞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비즈니스의 결과가 내 적성에 맞는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이 도구가 시스템 수입으로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를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내가 할 만해서 아니면은 뭐 어려워서 안 하고 이건 아니라는 얘기요. 그런 마음으로 한게 되면 이 비즈니스를 아예 안 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 자,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가? 우리가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것도 예측이잖아요. 그래서 예측해서 예방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거라고 예측하십니까? 그래서 미래가 예측되었다면 뭐예요?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측된 것을 만들어가는 거죠.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내 유전 정보가 예측이 됐다면 변이된 것이 예측이 됐다면 거기에 맞게 내가 참여를 하는 것과 똑같다는 개념인 거죠. 예측을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것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회사가 준비한 것 다 준비되어 있죠. 그 제품을 정말 최고의 우수한 분들이 저는 뭐 노벨 의학상 노벨 수상자도 계셨잖아요. 그게 나이트웍스고
자, 그분들이 만들어 놓은 것, 전 세계 최고의 의사진들, 그리고 최고의 의사상을 받으신 분이 허벌라이프 파우더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내신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제품을 연구하고 제조해내는 것, 그리고 원료를 수급하고 공장을 만들고 직원 채용하고 이런 것들, 회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한테 제공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건 허벌라이프 회사가 다 준비해 놓은 거죠. 내가 만약에 비즈니스 개인적으로 하려면 제가 물건을 아이템을 만들어서 또 이거 택배까지 다 하잖아요. 이런 것까지 사실 회사는 다 해주는 거예요. 사실 이런 비즈니스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죠?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이걸 내 것으로 사용할 수 있다 되는 것은. 자, 그렇다면 이것만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니까. 그럼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제품을 체험하는 거고, 그래서 또 체험한 것에 대해서 매니아도 만들고 또 내가 매니아가 돼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사용하지 않고 내가 효과 보지 않은 것을 사람한테 팔아요. 그건 거짓이니까. 또 다이어트가 원하고 또 건강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경험을 한 것을 나누는 거죠. 이걸 구정 광고라고 이야기를 하죠. 구정 광고는 신뢰가 바탕이 되기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 지인이 내가 아는 사람 지인이 이걸 먹고 건강해졌다는 걸 내가 아니까 신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품을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가 제품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또 그 제품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허벌라이프 회사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많은 기업은 회사를 아는 것, 뭐 이렇게 그 속에 깊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감추고 싶은 것이 있잖아요. 기업들 뭐 다 모든 기업이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감추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근데 허벌라이프 회사는요, 모든 것들을 알아볼 수 있게 뉴욕 증시에 상장이 돼 있잖아요. 상장이 돼 있게 되는 건 투명화되는 얘기거든요. 누구나 들어와서 회사를 속 내부까지 다 알아볼 수 있게 되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를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뭐 저는 왜 몰랐을 때 5년을 거절했잖아요. 근데 이 회사를 알게 됐으니까 이 비즈니스를 선택을 한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이 회사는 알면 알수록 내가 이 회사에 대한 가치를 분명하게 더 갖게 되고 그래서 확신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 회사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20명의 매니아를 만들고 그리고 5명, 뭐 제가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5명의 사업자를 찾는다. 그래야지 이제 프레지던트가 되니까 요 시스템 가운데서.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가르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하는 것. 여러분들이 성공을 허벌랩에서 원해요. 그렇게 되면 내가 해야 되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 네 가지를 가르친다. 자, 그럼 이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뭐가 있어요? 내가 올바르게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알고 있고 바르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준비가 내가 되어 있지 않는 데라면 사람들은 나를 보고 제품을 사용하고 회사를 보고 제품을 사용하는 분이 없어요. 내가 이야기해서 내 모습을 통해서 제품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준비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그렇게 되면 올바르게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올바르게 전하고 있는가는 반드시 점검이 필요해요. 무서운 것은 뭐냐면 내가 아예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면 배울 텐데 우리가 한 반 정도 알아요. 그러니까 반쪽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반쪽 지식이 있는 사람은 내가 지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올 반인데 완전한 게 아닌데 그 지식을 전해요. 그러면 그거는 올바르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것을 점검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늘 우리는 내가 올바르게 전하고 있는가 점검은 반드시 필요한 거죠. 이겨놓고 싸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겨놓고 싸워라 무슨 얘기예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들이 있어요. 이미 결과를 가지고 있으면 이긴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걸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건 이제 제가 발췌를 한 건데 성공한 억대 연봉자,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공통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공통점들은 뭐라고 해요? 회의에 빠지지 않는다, 신용을 잘 지킨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다, 집중도가 높다, 모든 일에 의욕적이다, 성격은 신념, 신용, 변화지향, 집중력, 의욕, 목표의식, 끈기, 긍정적인 태도, 낙관주의, 자신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람이 성공시키는 게 아니에요. 성공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분들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분들의 이 공통점, 이게 어떠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떠함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성공한 거지 그 사람 자체가 성공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어떠함을 내가 갖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는 이 어떠함, 그럼 공통점, 성격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내가 채우면 된다는 얘기예요. 지식, 학문, 뭐, 키, 뭐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 자산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내가 갖추고 있는가? 성공을 원한다면 이 어떠함은 내가 있는가? 이 어떠함을 찾아서 내가 장착이 된다면 성공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봐요. 자, 그렇다면 이 어떠함이 무언가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무엇을 더 배워야 하고 알아야 하는가? 자, 이겨놓고 싸우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의미인 거예요. 준비된 자가 성공한다. 이겨놓고 싸운다. 준비가 됐다.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준비된 자가 성공한다. 아무리 성공할 수 있는 일, 허벌라이프 비즈니스가요. 시장성도 그렇고 허벌라이프 다이어트죠. 다이어트 건강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커지죠. 웰니스 산업은 앞으로는 어마어마한 성장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그 아무리 성공할 수 있는 시장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런 제품을 가지고 있더라도 성공할 수 있는 일이라도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실패한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같은 제품을 같은 허벌라이프 사업을 하는데도 성공을 하고 그렇지 않은가가 여기서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준비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며 준비해야 된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내가 내적 자산 관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런 것들이 자산으로 구축이 되어 있나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위험 요소의 파악은 실패의 확률을 줄여요. 아, 내가 이제 어떠한, 그러니까 내가 준비되지 않는 나는 위험한 거니까 그것이 파악이 됐다면 실패의 확률을 많이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죠. 내적 자산 관리 두 번째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허벌라이프 비즈니스를 하는 거니까 허벌라이프에 맞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죠. 허벌라이프에 맞는 뭐요? 지식, 스킬, 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허벌라이프에 대한 지식을 배워야 되고 허벌라이프 제품에 대한 기술 그리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너무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비즈니스가. 자, 그러면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그럼 나는 지식이 과연 있는가를 돌아봐야 되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대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이템을 줄 수 있는가? 제공할 수 있는가? 아이템에 대한 설명이 가능한가? 그리고 이 회사에 대한 비전을 줄 수 있는 지식이 내가 있는가? 그게 없다라고 한들은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몰라.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제품을 사용하시겠어요? 안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같이 여러분들하고 어떻게 이 비즈니스를 하겠어요?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어떤 기술을 만들어야 되는가? 나는 그런 기술이 있는가? 그리고 또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 이 태도들,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어, 그 감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들 이런 모든 것들이 태도거든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반드시 준비가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알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엘의 창의 기법이 되는 게 있어요. 조엘의 창의 기법. 잠깐만요. 이게 이제 줌으로 하면은 힘든 게 일방적으로 계속 얘기하니까 앞에 계시면 질문다 그러다가 한 템포씩 넘고 가는데 아무튼 잘 집중해서 따라오시길 바라겠어요. 자, 인간은, 그러니까 사람은 네 가지의 영역을 가지고 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첫 번째로는 제1의 창이 있어요. 본인도 알고 타인도 알고 있는 나. 그러니까 본인도 알아.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고 없는지 타인도 알아. 자, 이게 제1의 창. 본인도 알고 남도 아는 긍정적인 이건 의식적인 삶이에요. 의식을 하고 의도를 하면 할 수 있어요. 내가 의도적으로 하면은 좋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좋은 말 할 수도 있고 의도하면은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제1의 창. 그리고 제2의 창은 본인은 모르지만 타인이 알고 있는 내가 있어요. 습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나는 모르지만 남들이 아는 내가 있어요. 무의식에 나가 있는 거예요.
제2의 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제3의 창, 본인은 알지만 타인은 모르는 내가 있어요.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죠. 숨겨진 창, 내 가슴 속에 비밀 같은 것들 우리 다 있잖아요. 그죠? 정사장도 있나 모르겠네. 자, 아무튼 제4의 창이 있어요. 본인도 타인도 모르는 내가 있어요. 자, 이거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어둠의 창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발전이 없는. 자,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창을 활용을 한데 되면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기서 내가 이 창을 잘 활용을 하면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창이 있어요. 여기 뭔 것 같아요? 제1의 창, 제2의 창, 제3의 창, 제4의 창 중에서 손가락으로 여러분들 한번 해봐 주세요. 난 누구랑 얘기하냐? 맨날 여기서 제1의 창, 제2의 창, 제3의 창 어떤 창을 개발해야지만 내가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까?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이거. 음, 지금 제가 올렸잖아요. 지금 1시간 약 20분가량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고. 자, 심효 선수 2번이라고 제2의 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말씀드릴게요. 맞아요. 여기에서 내가 이 창을 잘못 활용한다면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창이 제2의 창이에요. 제2의 창을 개발을 해야만 돼요. 자, 본인은 모르지만 타인이 알고 있는다. 사람들은요, 이것 때문에 무너져 내려요. 내가 다 맞다라고 생각을 해. 절대 사람들이 본 게 정답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평가되는 게 진짜 내 모습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을 안 해요. 이게 인정이 되었을 때만 성장을 해요. 성숙되어지고. 반드시 이 창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래서 코칭이 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코치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잠재력이 되는 게 있어요. 재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재능을 개발되어지는 것이 코칭이거든요. 그렇기 위해서는 코칭을 받기 위해서는 코칭 받는 사람은 철저하게 나를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들을 수 있는 자세가 준비가 돼야만 들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사실 너무 많아요. 이건 반드시 개발되어져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개발되어지면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유전자 검사를 해요. 유전자 검사를 하는 목적이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유전자 검사는 앞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유전자 검사를 선택을 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선 유전자 검사가 필수거든요, 사실은. 이게 올림픽 대표 선수들한테도 유전자 검사를 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이 개념을 잘 아셔야 되는데, 자, 앞에 거는 안 읽을게요. 자, 연구팀은 유전자형에 따른 맞춤형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선수들의 구강 상피 세포와 타액을 그래서 유전자를 추출해서 분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윤성빈 선수 알죠? 윤성빈 선수. 자, 스켈론 내 금메달을 안겨준 거예요. 우리가 스켈론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이 없는데 이 윤성빈이 금메달을 따낸 거예요. 엄청나게 뭐 정말 이슈 됐잖아요. 근데 왜 그러면 땄냐? 그러면 금메달을 안겨준 DNA 맞춤 과학 훈련법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가 뭐 앞에 있는 것들은 복잡하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자, 연구팀은 대표팀 선수들의 유전자형을 파악해서 유전자형에 적합한 훈련법을 제안했다. 타고난 신체 특성에 맞춰 훈련하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유전자 검사는 뭘 하는 거예요? 변이된 부분을 우리는 보는 거죠. 약한 부분을 찾은 거예요. 여기서도 이 유전자형을 찾은 거예요. 약한 부분을 찾아서 그곳을 집중적으로 훈련을 한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훈련을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를 70에서 80으로 낮추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분석 결과 봅슬레이 2인승 대표 선수 서영우와 원중 이 선수는 속근형에 속했었고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윤성빈 선수는 중간형이었다. 자, 이 속근형인 두 선수에게는 근력 운동을 할 때 자신이 들어올릴 수 있는 최대의 무게를 70에서 90%로 무게를
점차 늘려가며 횟수의 제한 없이 반복하게 했다.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100%를 올리지 못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이 속근육 선수들은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맞춤으로 차츰차츰 올렸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아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소비자들이 이제 그 유전자 검사를 했을 때 변이된 부분에 대해서 유전자 검사를 해요. 그럼 그 부분을 찾아서 유전자 검사를 해서 거기에 맞춤 설계를 해드리는 게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그렇게 안 했을 때는 발현이 되는 게 되니까.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이걸 잘 이해 못 하셔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뭐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타민 C가 변이되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비타민 C가 변이가 됐다. 자, 우리 몸은 활성산소라는 게 생겨요. 숨을 쉴 때도 생기고 밥을 먹을 때는, 과식을 할 때는 더 많이 생기는 게 활성산소죠. 활성산소는 우리 몸을 녹슬게 해줘. 무슨 뜻이에요? 염증을 만들어내는 게 활성산소잖아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살면 생겨요. 우리 숨을 쉬어서 숨을 쉬니까 얘는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 나오는 얘가 어쩔 수 없이 내가 받아들여야 돼? 아닌 거란 얘기요. 그런데 변이되지 않는 사람은 이 활성산소가 나오는데 얘를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활성산소가 나왔을 때 비타민 C가 얘네들을 막아줘요. 비타민 C는 뭐예요? 항산화 영양소잖아요. 그런데 비타민 C가 변이됐대네. 그럼 변이가 됐다는 얘기는 항산화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먹었는데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얘가 계속. 그러면은 내 몸은 계속해서 활성산소가 나오는데, 얘가 들어와서 제 시간 안에 제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먹자마자 기능 그 시간 동안 안 있고 계속해서 빠져나간다는 뜻이 변이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분한테 맞춤으로 제공해야 되는 게 뭐예요? 설계를 해드려야 되는 게, 이분한테는 말씀드려야 되는 게, 비타민 C를 계속해서 많이 자주 사용하셔야 됩니다라는 게 설계인 거죠. 그죠? 그래야지 변이를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들으시다가 만약에 모르시면 반드시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안 물어보고 그냥 창피해서 안 물어보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들 잘 이해를 하셨죠? 같은 맥락으로 보셔야 돼. 반대되는 개념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만약에 비타민 C는 그래요. 그럼 계속 먹어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 우리 혈압 유전자가 있잖아요. 그 변이가 됐어요. 아니, 변이가 안 된 사람이 있죠. 자, 그러면은 이거 글씨를 쓰면 내가 헷갈려서. 자, 그러면은 변이가, 혹시라도 제가 말하다가 잘못 실수한 말이 있으면 정원 사장님이 얘기를 해줘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자꾸 잘못된 말이 나올 수 있어서 그래요. 자, 그러면은 그 혈압 유전자가 변이가 됐어요. 그 변이가 안 된 사람도 있죠. 그럼 만약에 변이가 안 된 사람이 음식을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거 많이 먹고 이러면은 변이 안 됐다라고 해서 혈압이 안 걸리나요? 당뇨가 안 걸리고 혈압 문제가 안 생겨요? 아니죠.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변이가 안 됐더라도 음식을 엉망으로 먹으면 혈당, 당뇨가 생겨요. 변이된 사람만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김경철 박사님 뭐라 그래요? 왜 건강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따구로 살아갔어요? 이렇게 농담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살면은 살아서 생기는 거잖아요. 건강하게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삶이 엉망이어서 혈당혈압도 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변이를 가지고 태어난 유전자는 훨씬 더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혈압, 당뇨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훨씬 높으니까 우리가 이제 퍼센테이지로 이것을 변이 유전자를 얘기를 해주잖아요. 높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음식을 변이되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바르게, 조심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컨설팅인 거예요. 자, 카페인 변이 유전자가 있어요. 카페인 변이 유전자, 카페인은 기능이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카페인은 천연 카페인이 맞아요. 천연 카페인은
활동을 하고 배출이 돼요. 자체가 그래요. 그런데 일반 카페인들은 배출이 안 돼요. 그래서 천연 카페인을 먹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제품을 먹는다라고 해서 배출을 시킨다라고 해서 카페인의 기능을 못 한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얘는 들어와서 자기 기능을 해요. 그런데 얘가 많이 먹어요. 카페인의 변이가 되든 안 되든 얘가 들어오면 아까 당뇨와 혈당이 걸리는 것처럼 많이 먹으면 문제가 생기죠. 그죠? 변이가 안 된 사람도 카페인의 이뇨작용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먹으라고 하는 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서서히 늘려가야 되는 거고 상황을 봐서 저희도 고객이 있죠. 고객이 왔을 때 저희가 항상 질문하는 게 뭐냐면 커피 드세요라고 해서 커피를 드셨을 때 혹시라도 잠을 못 주무시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잠을 못 자요. 이렇게 하시면은 허브티를 어떻게 하냐면 약하게 해주든가 그 전에 포장을 해서 그 전에 드시도록 해요. 왜 그러냐면 카페인 성분은 잠을 못 자게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변이가 없다라고 해서 그 일을 안 한다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물어보죠. 그럼 아니면 그렇게 먼저 물어보는 게 우리가 문진표를 하잖아요. 작성을 했을 때 문진표를 왜 작성을 해요? 그거를 통해서 이분한테 그 맞게 컨설팅을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게 그냥 괜히 시간 때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또 하나는 이제 그거를 질문을 만약에 미처 못했어. 근데 고객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마셨는데 잠을 못 잤어요. 처음 오신 고객이 그랬어요. 그러면은 혹시 제가 저한테 어제 주신 게 뭐예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어제 저희가 이제 드린 게 허브티랑 드리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은 그분이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 늦더라도 그때 다시 물어보거든요. 이 허브티의 카페인 성분이 아마 그러실 수도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저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는 빼드릴게요. 그리고 다른 음료로 대체를 해주는 거거든요. 이게 뭐예요? 소비자 맞춤, 고객 맞춤이 되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고객한테 제품을 넣어드리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분이 이제 이런 경우도 있죠. 변이가 있는데도 커피를 마시는 분들도 계세요. 변이가 있는데 커피를 마셔도 잠을 잘 자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런 분들은 나는 아예 변이가 없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위험은 하죠. 왜냐면 변이가 있게 되는 것은 뭐야? 계속해서 카페인이 나한테 쌓이고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쌓인 것 때문에 문제가 발현되는 거니까 그런 분들도 반드시 유전자 검사를 해서 나는 잠을 잘 자더라도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런 게 있어요. 변이가 없어. 그런데 다 없어. 그런데 우리가 밥을 먹더라도 밥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밥은 많이 먹으면 체해요. 밥은 건강식품 교육을 받으면은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그 교육해주는 그 교수님들이 건강식품에서는 부작용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왜? 식품이기 때문에 약은 부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건강식품은 부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많이 먹으면 체하죠? 라고 이야기를 해. 그래서 우리는 부작용이 아니라 그거는 조절을 해야 됩니다. 밥을 많이 먹어도 체하니까. 우리가 밥을 많이 먹어서 속이 안 좋을 때는 죽으로도 먹잖아요. 바꿔서. 그죠? 이런 것처럼 그 사람에 맞게 조절은 필요하다는 얘기. 밥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몸 상태에 따라서 조절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어떤 분이 치료를 받아요. 근데 예를 들어 카페인이 변이가 있는 분이 문제가 그 성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치료 가운데서는 그러면 그 성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분은 카페인을 드시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컨설팅을 해드릴 때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그러면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치료를 받고 뭐 꼭 이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겠죠. 다른 부분에서 치료를 받는다거나 그러면 어떤 성분이 우리 허벌라이프 안에 들어가 있는 영양 성분 중에 치료받는데 저해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잠시 멈췄다가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놓치고 간다면 아까 바르게 정확히 몰랐을 때는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그러니까 내 비즈니스가 아니라 고객한테 굉장히 큰 문제점을 안겨준다는 얘기예요. 이런 일들은 일어나서는 안 되죠. 그분들도 돈을 주고 하는 건데 우리는 전문가라고 하는데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모르는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잘 모르는데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잠시 멈춰주세요. 이거가 맞는 거죠. 그죠? 내가 모른다라고 하면 상대방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요. 어떻게 사람이 다 알아요? 모를 수 있는 거지. 저도 이것을 교육하고 있지만 다 알지 못해요. 저도 교육할 때 어떤 자료들을 볼 때 한 사람이 이야기한 거 보지 않아요. 그 사람이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여러 교수들, 여러 논문에 나온 것들을 발췌를 해서 그 가운데서 취합을 맞는 것을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반드시 이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보고, 자, 그래서 우리가 코칭을 할 때 여러분들은 늘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잖아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얼마큼 알고 있는가, 또 내가 그 알고 있는 게 사실인가를 점검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가지려고 하잖아요. 자, 마이크로 트렌드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가요, 어마어마한 시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1차 산업에서 4차 산업까지 이야기를 했지만, 5차 산업, 6차 산업까지도 가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제 4차 산업, 아시죠? 그리고 5차 산업은 시스템과 문화가 결합된 콘텐츠 산업, 6차 산업은 웰니스 산업과 장수 100세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고령화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건강에 대한 이슈가 커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즈니스를 한대려면 성공을 한대려는 거죠. 왜요?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럼 웰니스에서 정확한 평가가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유전자 검사가 필요한 거고 또 그 사람한테 맞춤으로 제공해 주는 게 엄청나게 필요하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운동 필요하죠. 그리고 뭐 체험 필요하죠. 그런데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중요한 것은 영양이 80%가 내 몸속에서 작용하지 않는다면 나머지들이 물론 그것도 필요한 거지만 그러니까 좋은 결과를 얻어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00세 시대의 중심 주제는 건강 장수 산업이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게 그거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장 이것은요 엄청난 시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시장을 내가 준비가 안 돼서 내 것으로 못 만드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준비가 안 돼서 그래서 평생 약 먹으며 관리해야 되는 몸이 아니라 생활 습관을 바꿔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는 진정한 치료를 해줄 수 있는 게 이거거든요. 우리가 명확하게 소비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명확한 제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여긴 신도림역 같은데 제가 그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 지하철역인데 우리가 이제 지하철을 타다 보면은 지하철이 들어올 때 딸랑딸랑 무슨 소리 나잖아요. 방울 소리 같은 거 띵띵띵띵 소리 나죠. 그래서 그러면서 열차가 도착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열차가 도착하니까 내가 어떻게 그 열차를 타기 위해서 막 뛰잖아요. 근데 여기가 신도림인가 여기가 굉장히 깊어요. 근데 그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계속 뛰는 거예요. 근데 뛰니까 다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뛰지 말라고 별 방법을 다 썼는데도 계속 사람이 뛰다가 다치는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위험 뛰지 마시오 이렇게 별 방법을 지혜를 구해서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떤 기가 막힌 여기서 이제 사람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들어오는 저 열차 여기서 뛰어도 못합니다. 제가 해봤어요. 제가 해봤더니 아무리 뛰어도 안 돼요. 뛰지 마세요. 이걸 붙여놨더니 사람이 뛰는 사람이 없어서 사고율을 줄인 거예요. 우리는 경험한 거죠. 사람들은 경험한 것을 신뢰해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 경험 또한 나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뭐 이제 그 식스팩 서바이벌도 있고 도다도 있어요. 내가 이 제품을 사용했다라고 해서 100%는 아니에요. 그게 사람마다 다르죠. 맞춤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맞고. 하지만 틀리다라고도 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만에 하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사는 늘 교육을 하는 부분이 이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해요. 너무 과하게 들어가면 몸에서는 반응이 되는 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야기한 한방에서는 면역 반응, 호전 반응 이야기를 해요.
좋아지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사람은 그 단어를 못 쓰게 해요. 법으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이런 이야기 자체도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여기서 이렇게 해봤는데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소비자들한테 제시를 해줄 때 소비자가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을 제공을 해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조장이 되는 게 있어요. 조장, 뭔가를 조장한다, 막 이런 거 있죠. 뭔가 이게 조장이 되는 걸 여러분들이 좋게 들리시나? 이 조장이 되는 뜻이 뭔가 조장이 나쁘게 들리잖아요. 그죠? 조장한다 이런 것들은. 근데 원래 저 조장이 되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조자가 도울 조자예요. 그리고 장이 클 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크도록 돕는 데 되는 뜻이 저건데 왜 저게 부정적으로 쓰이는가? 저게 원래 발묘 조장에서 나온 말이에요. 발묘 조장. 저게 맹자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이제 그 논에서 논을 이제 논이라는 건 뭐 벼가 있죠.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이죠.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이제 자기 논에 가서 벼를 봤더니 옆에 옆에 있는 다른 타 논에 벼가 더 많이 자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 벼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뭘 하냐면은 그 벼를 이렇게 뽑아 올린 거예요. 살짝 뽑아 올렸더니 키가 자란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봤더니 옆에 있는 벼랑 비슷해진 거예요. 키가. 이렇게 봤더니 좋은 거야. 그래서 자기에 있는 논에 있는 모든 벼를 조금씩 뽑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정말 그 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집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자기 어디 갔다 오냐고 당신 그랬더니 내가 지금 논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왔어.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올려놔서 옆에 있는 논하고 똑같이 이렇게 맞춰놨어. 그랬더니 이제 그래 그러면서 이제 아내가 그 다음날 가본 거예요. 자기 논에. 그랬더니 가봤더니 누렇게 다 죽어버린 거예요. 자기 벼가. 뿌리가 다 뽑혀버린 거죠. 이게 올렸더니 뿌리가 뽑혀가지고 다 죽은 거예요. 자, 뭐예요? 의도는 뭐예요? 의도는 좋았었던 거, 좋은 거예요. 의도는 좋았지만 그 사람을 별을 크도록 도왔지만 결과적으로는 말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장이라는 이야기가 나쁘게 쓰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우리는 조장이라는 걸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게 아니라 줄탁 동시라는 거예요. 코칭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코치죠. 줄탁 동시, 뭐야, 안과 밖에서 함께 해야 어떠한 일이든지 이루어진다. 우리가 고객을 만나든 아니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나든 내가 해야 되지 않는다는 거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이게 뭐예요? 알에서 이제 그러니까 알이 있죠. 새 알, 새가 알을 낳죠. 그럼 알이 이제 그 안에 새끼가 부화를 할 때 얘가 그 진짜 그 연약한 부리로 안에서 쪼아요. 톡톡톡톡 쪼을 때 어미새는 그 소리를 듣고 밖에서 쪼아줘요. 같이. 그래서 이것을 부리 쪼을 줄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쪼을 탁이라고 쓰는 거예요. 줄탁이. 자,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면 안에서 새끼가 두드렸을 때 밖에서 어미새가 같이 해서 부화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이렇지 않고 어미가 밖에서 쪼아서 얘를 나오게 한다면 얘는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기 위해선 뭐야, 안과 밖에서 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즈니스 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의지를 구한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비즈니스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한번 해볼게 되는 의지를 세우지 않는 사람한테 우리가 가서 내가 아직 할 수 있어라고 한다라고 해서 그분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가 한번 해볼게라고 안 해서도 그 사람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기본적인 노력, 배우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일들을 해 나가고 위에서도 스폰서로서 역할을 해 나갈 때 올바른 성장과 성공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두 가지 동시에 조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잡에 밖에서 잡아 뽑거나 강제로 깨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했을 때 잠재력이 개발되어진다. 코칭은 그래서 그 사람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거예요. 코치가 해주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 그래서 내가 모르고 있는 것들을 깨워주는 거. 깨워질 때 내가 아프죠. 그럴 때 그 사람이 나한테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왜 나한테 저런 소리를 하지가 아니라 나에 대한 제2의 창을 알려주니까 그 창을 내가 개발을 해서 깨서 나와야지만 정말 성장을 하는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사는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놨어요. 전 세계 이 회사를 통해서 성공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정말 삶을 완전히 바뀌고 수천만 원, 수억씩 벌어들이고 가족의 행복, 삶이 완전히 바뀐 사람들, 건강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잊으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서울대학을 가고 싶은 전교 꼴등 고1 학생, 이 아이는 서울대를 가고 싶어요. 다 여러분들 성공하고 싶죠? 성공하고 싶어요. 나는 모든 사람들이 물어보면 다 성공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전교 꼴등 고1 학생이 서울대를 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나 가고 싶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왜 갈 수 없어요? 갈 수 있죠. 이 아이가 나 가고 싶어. 본인이 결정을 하고 공부를 해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하루 10분 동안에 하루 10분 동안 의자에 앉아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요. 10분만 매일. 성공하나 서울대 갈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도 못 가죠. 얘는 못 가요. 그런 관점에서는. 그런데 얘가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루에 10시간씩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쓴다면 얘 갈 수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가는 이유가 뭐예요? 얘가 상식적인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상식적인 행동을 안 하면 10분만 공부하면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면 갈 수 있죠. 우리 모두 재능 다 있어요.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부족하다라고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나 제2의 창을 개발을 하고 부족한 점들을 채워서 나가고 한대 되면 다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보고 제품을 만들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마케팅 보상 플랜을 준비한 게 아니잖아요. 배달 여러분들이 안 해요. 회사가 다 해주잖아요. 모든 것들을 다 갖춰준 이 회사인데 내가 준비가 안 해서 내가 안 해서잖아요. 내가 상식적인 노력을 안 하니까 성공을 못 하는 거예요. 회사 우리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나눌 텐데 이걸 통해서 성공한 우리 비즈니스 를 우리한테 알려준 분이 있죠. 영국에서 했던 체어맨스 클럽 멤버죠. 로디카 마카드라이가 있죠. 이 사람이 이걸 너무 고민을 많이 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몰도바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한 거예요. 가난하면 제품을 못 먹잖아요. 상식적으로 우리 제품이 싼 제품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가난해서 그럼 이 사람은 성공을 못했어야 되는 맞는 거죠. 우리 상식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개팀이 1년 만에 됐고 밀팀이 2년 만에 됐고 프리스팀이 7년 만에 된 거예요. 자, 이분은 모든 사업은 수익을 창출해야 된다. 이분이 했던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도입을 해서 우리 글로리 그룹의 시스템, 플로우로 만들려고 해요.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함께 의미를 알고 같이 동참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성공을 할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그렇지 않을 거예요. 모든 사업은 수익을 창출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업에 필요한 계획과 요소들이 있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나는 그게 있나? 봐야 되는 거죠. 사업에 필요한 계획과 요소들이 나는 있는가? 그 원하는 그 결과를 못 얻으면 없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의 성공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깨어있는 노력을 해야 되고 의도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난해서 내가 전교에 꼴등이 돼서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한대되면 모든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거지. 자, 복제의 의미, 제가 의미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근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소비. 내가 사용하는 건 소비죠. 그죠? 많은 소비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소비자로 시작했고 나도 소비자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프레지던트가 된 것은 또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것은 소비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뭘 했어요? 소비를 복제시킨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가 제품을 사용하고 너무 좋아서 주변 사람들한테 광고를 한 거죠. 아는 지인들 먹었더니 다이어트가 돼서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24kg를 감량하고 저는 10kg를 증량했죠. 그럼 10kg가 증량이 필요한 사람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제 체험을.
저희 안에 체험을 정 사장님의 이야기에서 필요한 사람한테 제품을 전달을 해준 거예요. 전달을 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죠. 바르게 전해야죠. 어떻게 먹는 방법서부터 관리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제대로 제품 사용하고 그분이 제품을 고객으로 돼서 사용을 한데 되면 매니아가 되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해야 될 일 중에서 20명을 만든다. 마니아를 만든다. 그래서 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사업이 그때부터 되는 거죠. 내가 사용하는 것은 소비. 그리고 이게 복제가 시켰을 때는 사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복제가 안 돼. 그런데 나는 왜 사업이 복제를 안 하고 있는데 나는 왜 사업이 안 돼요라고 하면 안 되죠. 점검을 해봐야죠. 그 근거를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소비자를 만들고 매니아를 만들지 않으면 사업을 안 하는 거니까 복제가 안 되니까 사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홍보를 하는 거고 고객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소비자가 없는 건 내가 안 알린 거고 소비자가 있어서 매니아가 안 되는 건 내가 관리를 잘못하는 거고 두 가지는 반드시 병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매니아가 나의 사업의 비전을 봤어 라고 하시는 그분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그 미팅에 참여해야 돼. 왜? 배워야 되는 거니까. 배워서 알아야지 나처럼 소비자한테 제품을 설명도 해주고 할 거 아니야. 제품도 잘 사용하고. 그죠?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복제시키는 거죠. 그래서 미팅을 복제하면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미팅을 가는 거예요. 나 혼자 가는 것은 배우는 거. 함께 가는 때 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저희는 왜 여러분과 다른 수입을 얻어요? 저희는 많은 미팅에 비즈니스 파트너, 여러분들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죠.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함께 미팅에 국제 미팅도 가고 이러니까 사업인 거잖아요. 만약에 판다라고 하면 저희가 잠잘 동안 로열티가 이렇게 들어오지 않잖아요. 팔아서 소매 이익을 남기는데 캄보디아에서도 로열티가 한 달에 8, 900만 원씩 들어오잖아요. 우린 여기 있는데 복제를 시켰기 때문에요. 그분들 캄보디아 분들 어때 미팅 참석하시고 배우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그래서 위에 이 준비된 내가 아까 준비된 내가 가르칠 수 있는 내가 준비가 돼야 된다. 그래서 복제된 준비된 제품도 열심히 사용하고 이런 위에 있는 것들을 잘 아는 내가 사람들한테 이런 거야라고 알려줘서 그분도 그렇게 이렇게 나처럼 똑같이 준비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져서 해야만 성공이라는 걸 하죠. 이게 복지의 의미, 이게 우리는 사업을 하고 원하고 성공을 원해요. 이거를 내가 만약에 안 하고 있어. 시간은 10년이 돼. 성공 못 한다는 얘기야. 이거를 내가 안 되려면, 이런 거구나라고 깨닫는 그 순간부터 비즈니스는 시작이 돼요. 그때부터 하면 되는 거거든. 10년, 20년은 안 중요해요. 아까 뒤에 나오는 분들도 그렇겠지만, 깨닫는 순간 비즈니스가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한 거예요. 자, 이제는 SB 머신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마인드셋 굉장히 중요해요. 비전, 수단 다 줘야 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플로우, 고객에서 수익성 있는 SP. 이제 오늘은 플로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자, 뉴트리션 클럽 안에서 아니면 우리 뭐 점핑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로열티 SP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SP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플로우인 거예요. 고객이 SP로 돼야 되는 거잖아요. 무조건 사업하세요가 아니잖아요. 그분의 과정 가운데 이 사업의 비전을 이 사업을 하고 싶은 열망을 갖는 것은 효과를 봤을 때예요. 결과를 봤을 때 그 마음이 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결과를 보게 하는 게 플로우거든요. 여러분들도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 하는 거잖아요. 결과 없는데 이 사업해요. 제품의 효과를 봐서 뭐 신봉란 씨나 여기 계신 분들 결과를 다 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업 메리트 있는 이거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를 보게 되는 거. 그러면 결과를 보게 하는데 훨씬 더 좋은 시스템이 없을까? 플로우가 없을까? 이걸 찾아낸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했던 것은 내 입에서 한 거라면 지금 플로우 안에서 하게 한다면 너무 좋은 거예요. 쉬운 거예요, 이게.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이 플로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랑이는 이걸 듣자마자 한 거예요. 이 의미를 알았으니까. 이건 머리가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가 아니에요. 이것은 예랑이는 뭘 배웠냐면 얘랑은 학교에서 경제학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심리학도 배우고 경제학을 배웠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었을 때 확 들렸던 거고 우리는 그걸 배웠던 사람이 아니니까 늦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희처럼 또 이미 성공하신 분들이 설명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 의미를 알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럼 플로우가 뭔가 사람을 초대하고 제품을 소개하고 제품을 판매하고 결과를 보게 하고 식단을 짜주고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플로우는 그런 거예요. 이걸 왜 해요? 이래야지만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자, 플로우의 핵심 요소는 복제가 가능해야 된다. 왜? 내 고객도 들어온 사람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죠?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복제가 되지 않는 걸 하면 안 되는 거니까. 복제가 큰 수익을 얻어다 주니까 플로우는 일의 순서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컨베이트가 있잖아요. 그게 순서가 다 있잖아요. 여기서 조립하고 뭐하고 이런 것들이 그 순서가 있어야 된다. 그 순서. 그래서 완성품이 나오는 거거든요. 아마 다 이해는 하실 거예요. 그 공장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것도 다 순서가 있잖아요. 조립 순서들이. 그래서 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든 자료 문서가 명확하다. 명확하게 모르면 쉽고 빠르게가 안 된다. 그러니까 표준화 복제가 쉽다.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든 자료를 문서화하면은 명확하게 돼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모르면 쉽게 빠르게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뭔 얘기해도 해요. 그 에리고레가 성공은 빠른 걸 좋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내가 무조건 빠르다가 아니라 이런 시스템화가 돼 있어야 빠르다는 의미거든요. 자, 그래서 표준화가 된다는 게 빠른 거고, 그래야지 복제가 쉬운 거니까. 우리는 개인 실적이 중요하죠. 자, 개인 실적이 높다는 것은 그러니까 플로우가 확실히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개인 실적이 업다운이 있으면 플로우가 확실하지 않다 이거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본인의 개인 점수를 이렇게 했을 때 개인 점수가 굉장히 높죠. 평균 한 클럽에서 8,000점에 만점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는 플로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영국이 무슨 사람들이 비만해서 뭐 제품을 원해서가 아닌 거예요. 플로우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기 때문에 소개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개인 점수가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플로우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개인 실적 점수가 나오냐 마냐 나는 플로우에 좌우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로우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안정적으로 가져다 준다. 생산성과 지속 가능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 글로리 그룹의 고객 플로우가 있죠.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거. 이거 지금 CA 또 하고 계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직은 아니지만 이해가 돼서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오늘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내가 만약에 접목을 시키기 원한다면 오늘 바르게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첫 단계 홍보 방문 있죠. 2단계 고객 폴더 본인 카드를 꺼낸다. 얘단계가 이렇게 해요 지금. 본인이 와서 본인 카드를 꺼내요. 우리가 고객이 내가 하는 것보다 본인이 직접 쓰고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크기 때문에 고객한테 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내가 이야기를 해준다면 고객이 결과를 원하는 거니까 고객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 본인이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그 성공 확률이 높아져요. 직접 하시는 게 좋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고객이 싫어하겠어요. 우리 고객은 나는 그동안에 우리 클럽 안에서 그렇게 안 해왔기 때문에 이걸 못 해오가 어디 있어요. 고객이 이거를 더 좋은 결과가 있다라고 내가 이야기를 안 해서 그런 거지. 예랑이도 이걸 하면서 고객이 훨씬 더 만족도가 높고 결과가 좋은 거예요. 만족도가 좋다는 건. 좀 불편해서 우리가 해줘야지. 하나도 안 불편해요. 훨씬 이게 고객이 이걸로 만족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집에 돌아가서도 여기에 맞게 식생활 습관을 바꿔나간다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런 높은 점수를 유지할 수 있고 그래서 복제가 많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잊으셔서는 안 돼요. 아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방문 이제 날짜를 기록하죠. 와서. 자, 그리고 체중계를 측정을 하죠. 그리고 체중 기록을 하죠. 그리고 이제 T 스테이지 우리가 이제 허브 T가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T하고 쉐이커 스테이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온열방에서 하잖아요. 예당에도 여기가 있죠. 자, 다르지만 내용 그 제품을 들어가는 것은 자 그러면 T 스테이지에서는 이 T 허브 T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게 어떤 역할을 하고 효과를 하는지.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진표를 해야죠. 카페인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왜 하는지가 여기서 나와야 되잖아. 코칭 테이블에서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문진표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쉐이크가 어떤 건지 알아서 그 고객이 이게 필요성을 느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코칭 테이블에서 이제 오늘 왔어. 그러니까 그저 며칠 전에 왔어. 근데 오늘 재봤더니 몸무게가 줄지 않았어. 아니면은 늘었어. 아니면 줄었어.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 이유에 대해서 테이블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담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드셨어요? 식단과 영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면 고객하고 나하고의 관계성이 굉장히 친분이 두터워져요. 관계성은 뭐냐면 친한 거예요. 관계를 쌓는 이유는 친한 사람이 이게 친구 막 이렇게 되면 관계가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친구한테 많은 속을 털어놓잖아요. 그래서 이 상담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되면 상담 스킬을 배우면 돼요. 그래서 이 상담 스킬 이것을 지금 정욱 사장님이 다 만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익혀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의미는 정확하게 알아야지 상담할 때 다른 질문이 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배워서 할게요. 내가 반만 알고 있는데 이거를 막 내가 맞춰서 말을 만들면 안 돼요. 위험하죠, 그건.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뭐예요? 여기서 와서 제품만 사용한다라고 해서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담할 때 이게 집에서도 칼로리 조절, 영양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담할 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집에서 제품을 사용할 때 처음에는 제품을 얘랑이도 안 권해요. 오버랩 사용하라고. 근데 집에서 본인이 여기 와서 이제 여기서 허브티나 쉐이크 먹고 집에 가서 일반 걸로 본인 식단을 관리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게 더 돈도 비싼 거야.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다이어트 감량도 안 되고. 그런데 허브티나 쉐이크나 이런 여러 가지 회사에서 준비해 둔 걸 제품 사용하니까 훨씬 가격도 저렴하고 간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나 이거 그럼 먹어야 되겠습니다라고. 그때까지는 관리만 해주는 거예요. 관계성만 쌓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관계성 가운데서 제품을 팔려고 하는 그런 생각 절대로 하지 마세요. 본인이 선택하게 하는 거지. 이거 제품 그래서 집에서 사용해야 돼요. 이게 아닌 내가 권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선택하는 거. 아까 줄탁 동시에 얘기했죠. 본인이 필요해서 해야 돼요. 그래야지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집에서 사용하는 제품 그분이 선택해서 먹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 방문일을 예약을 하는 거죠. 이게 고객 플로우예요. 이거를 하면은 그다음 결과가 쉬워져요. 자,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서 무의식 복제가 된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대라면 고객은 효과를 볼까요? 보겠죠. 계속 상담을 하는데 안 볼 사람이 어딨어요? 본인이 버티지 않고서야 뭐 결과를 원하지 않는다라면 모르겠지만 효과를 보거든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면 결과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다이어트가 되는 사람 물어볼 테고 그리고 이 시스템이 이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많은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다 알아서 하고 상담 스킬만 내가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체계적인 데서 고객들이 제품의 효과를 보고 결과를 만들어내니까 이 사람 나도 하고 싶다가 되는 거죠.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무의식 복제가 된다. 전문성이 고객은 보게 되는 거.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 전문성은 갖춰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14일 리뷰 시크릿 데이 등 뭐 이건 뭐예요? 비전을 본 고객과 제품력을 느낀 고객한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있죠. 다음 단계 플로우가 있죠. 그게 뭐 접착제라고 여기 영국에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한국에 맞게 정읍 사장님이 만든 거죠. 외국에서도 이렇게 하고 물론 그래서 여기서 내가 그 예비 파트 내가 정말 사업에 관심이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아카데미에 초대하는 거죠. 우리가 유전자 아카데미라든가 아니 비즈니스 아카데미 이런 것들을 그래서 아, 뭐 뒤에도 나오려나 모르겠다. 우리는 제품을 소비하는 데가 아니라 아카데미를 하는 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영국에서도. 자, 그러면 이 분은 내가 하려고 하니까 줌 미팅이라든가 아니면 HM이라든가 유전자 아카데미 초대를 하는 걸 배워야 되는 거니까 이제 이분이 의지를 세워서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아닌 분들도 있어요. 그냥 난 여기서만 만족을 해요. 이분들한테는 똑같이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이분들도 언젠가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나도 비즈니스 또 그분의 때에 나도 한번 해볼게요. 이 어려운 사업이 아니니까 어마어마한 투자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분이 들어오게 또 되는 거죠. 이것을 근데 이런 플로우가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동안 이거 주먹구구지 뭐 주먹구구는 아니죠. 우리도 그동안 해왔으니까 이걸 체계적으로 안 한 거죠.
영국은 이걸 체계화해서 문서화해서 결과를 낸 거고. 자, 그렇다면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 했던 것을 나는 아직은 결과가 없지만 저렇게 하면 성공을 하겠구나라는 그 의미를 알고 나는 하는 거죠. 하면서 시행착오도 있고 뭐 예를 들자면은 보완하고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그건 그렇게 해나가면 되는 거고, 그거는 시도했을 때 가능한 거고, 이거가 다음 단계 플로우. 자, 그래서 5가지 잠재적 수입을 모두 열어주는 게 비즈니스, 뭐 판매 수당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비즈니스 안에 들어온 사업자들이 있는 건 이런 것들이 받아지는 거잖아요. 저희는 이것을 다 가지고 누리고 있는 사람인 거고, 여러분들은 프레지던트가 돼서 이런 것들을 누리고 싶어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비즈니스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죠. 비즈니스 플로우가 있죠. 처음에 내가 이 사업을 할래 하고 SP를 하신 분들은 2가지가 나누죠. 싸게 먹으려고 평생 나는 싸게 먹으려고 SP 하시는 분들도 있고, SP가 가장 좋은 혜택이니까. 그리고 내가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시는, 투자비든지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SB 미팅에 참석을 해야 되죠. 그리고 책을 읽고 이 네트워크가 어떤 건가를 알고 이런 것들을 보고 본인이 초기 사업자로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를 책에서도 다 나와 있어요. 이것을 그분의 의지를 보거든요. 그래서 하려는 의지가 생겼다면 이것을 먼저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한테 읽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도 마이크로 트렌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또 읽는 데 되면 내가 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가 얼마나 비전이 있고 가치가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그 SP를 하신 분들이 DMO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아까 고객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운영 클럽이라든가 점핑 클럽이라든가 카디오라든가 아니면 DNA 컨설턴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걸 안 하면은 비즈니스라는 게 아니니까 고객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사업을 하려면은 회원을 만들고 그 회원이 복제가 되고 그리고 또 매니아로 만들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비즈니스 파트너 이런 거니까 그리고 SP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DMO를 선택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배우는 거죠. 오늘 내가 뭔가를 선택을 했게 되면 그것을 내가 철저하게 숙지해서 운영 방법을 배워서 카디오는 카디오, 뭐 점핑은 점품에 대해서 오늘은 운영 클럽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운영 방법, 홍보 방법을 다 배워서 숙지가 된 사람이 클럽을 오픈해야지 실패를 안 하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면은 실패하죠. 실패를 복제한 거니까. 그래서 예? 남은 시간 조금 그 30까지 하는 게 남은 시간 지는가 이해되면 안 이해도 확인해야 돼. 그래서 그걸 배우셔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회사가 준비한 모든 프로모션 이벤트 활용들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숙지가 돼야 되는 게 SP, 사업자의 뭐 자세 들이대는 얘기예요. 아셨죠? 이게 만약에 아니다라 그러면 이분은 사업자의 자세, 의지를 세우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모른다면 알려드려야 되는 거고. 여기서 마인드셋, 아마추어, 프로페셔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그동안 아마추어처럼 일을 때려면, 자, 이제 클럽에선 소매 비즈니스 했다면 로열티 아카데미도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장기 플로 5년, 10년, 그래서 책임감, 자기 동기부여 존중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마지막 PT였어요. 자, 우리가 지금 오늘 했던 것은 이제 사회중이었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마케팅과 이 회사의 보상 플랜, 수입의 구조에 대해서 정사님 말씀을 해드릴 거예요.